안녕하세요. 복잡한 이슈의 핵심만 쏙쏙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금융시장을 그야말로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날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5일, 뉴욕에서부터 저 멀리 프랑크푸르트까지 시장은 단 하나의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투자자들의 스마트폰과 거래 화면을 온통 불개물 들였던 그 공포의 정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럼 먼저 그날 시장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그 규모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어느 한 지역이나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말 그대로 하락의 붉은 물결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2월 5일 단 하루 만에 미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모두 1% 넘게 급락했고요. 바다 건너 유럽의 대표 지수인 유로스톡스 50도 이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주식을 막 던지는 패닉셀링이 대서양 양쪽에서 동시에 터졌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뭐가 미국이랑 유럽, 이 거대한 두 시장의 투자자들을 이렇게 동시에 공포에 떨게 만든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그 거대한 공포의 한가운데 바로 인공지능 AI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이 AI 불안감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을 강타한 건 그냥 한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치 강력한 원투펀치처럼 투자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얼어붙게 만든 두 가지 충격이 연달아 터진 거죠. 첫 번째 펀치는 바로 사스포칼립스라는 좀 무시무시한 신조어 하나로 설명이 돼요. 이게 뭐냐면요. 엔스로픽 같은 회사가 내놓은 새 AI 모델이 너무 강력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사스 기업들을 하루아침에 쓸모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가 시장 전체로 번진 겁니다. AI의 이 엄청난 능력이 첫 번째 공포였다면 두 번째 공포는 바로 그 능력을 갖추는 데 드는 어마어마한 비용 문제였습니다. 와, 1,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0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게 바로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 2026년까지 AI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돈입니다. 이 소식에 시장은 충격에 빠졌어요. 와,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런 엄청난 돈을 태워야 하는구나. 그리고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그냥 도태되는구나. 이 냉혹한 현실을 모두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공포는요, 곧바로 시장에 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페이팔, 서비스나우,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이런 잘 나가던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52주 신저가를 줄줄이 기록했죠. 시장이 AI의 미래가 아니라 당장의 비용과 위협에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AI 때문에 시장 전체가 혼돈에 빠진 와중에도 모든 기업이 다 추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운명에 엇갈린 기업들이 있었어요. 이날 최악의 패자는 바로 자동차 회사 볼보였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그냥 바로 등을 돌려버린 거죠.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22%나 폭락했습니다. 정말 회사 역사상 최악의 날이었죠. 반면에 이런 시장 분위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바구음을 지은 기업도 있었어요. 바로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입니다. 앞으로 실적이 아주 좋을 거다, 이런 자신감을 딱 보여주니까 주가가 무려 20%나 치솟았어요. 모두가 AI의 위협을 이야기할 때 로블록스는 꿋꿋이 자신들의 길을 간 셈이죠. 이날의 롤러코스터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스티로더 같은 소비재 회사는 무역 관세 걱정 때문에 폭락하고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은 가격마저 뚝 떨어졌어요. 반면 힘센 허스처럼 비만 치료제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은 곳은 또 급등했죠. 그야말로 시장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개별 기업들이 울고 우는 동안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거시경제 상황과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유럽과 미국의 상황이 좀 흥미롭게 갈려요. 유럽 중앙은행은 예상대로 금리를 묶어두면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신호를 줬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새로 지명하면서 큰 변화를 예고한 거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바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 불확실성이 확 커진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에다가
미국 경제 자체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안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오니까 투자자들 심리가 일단 피하고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위험한 주식에서 돈을 빼서 안전한 정부 채권 같은 곳으로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투자자들 눈에 들어온 뉴스 헤드라인들이 정말 암울했어요.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아서 구인 공고는 8년 만에 최저치, 감원 계획은 2009년 금융위기 때만큼이나 많아졌다는 소식이었죠. 시장은 이걸 경제가 빠르게 식고 있구나 하는 명백한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안전한 미국 국채로 막 몰려드니까 그 결과가 이 수치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럼 반대로 수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죠. 이것도 시장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AA 공포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의 엇갈린 운명, 그리고 거시경제 배경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이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서 그날의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게 뭔지 그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월 5일의 이 혼란은요, 시장이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의 두 얼굴 사이에서 얼마나 깊은 갈등에 빠져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이 말이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AI 투자붐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AI에 대한 기대감과 투자는 이미 엄청나지만 이게 진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장은 바로 그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지금 거대한 저울 앞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쪽 접시에는 AI가 가져다 줄 무한한 가능성과 혁신이 놓여 있고 다른 쪽 접시에는 그 기술을 만드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기존 산업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놓여 있는 거죠.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몰라서 다들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AI는 우리 경제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줄 강력한 엔진일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터져버릴 또 다른 거품의 시작에 불과할까요? 2월 5일, 그날 시장의 움직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